네. 지금 아직 좀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네, 권민지님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린다고 확인해 주셔서 네. 이 라이브의 묘미는 아무래도 소통 아니겠습니까? 중간중간 제가 수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중간중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편히 말씀 주세요. 그저 본인의 이야기도 좋고 누군가한테 들은 이야기도 좋고 평상시에 궁금한 것도 모두 좋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 팀에서 같이 오신 저희 수석 매니저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학에 관련된 모든 것들, 상위권 대학교들, 뭐 미국, 영국, 캐나다 다 물어보시면 전부 다 답변이 가능하니까 오늘 미국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캐나다, 영국도 다 가능합니다. 해서 물어보시면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UA 해외사업팀 송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수능으로 해외대학교 진학하기입니다. 주제는 그렇지만 제가 다른 이야기들도 재미있게 좀 다룰 예정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한 달하고 며칠, 제가 볼 때는 한 6, 7일 정도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학생들은 한창 이제 막판 스퍼트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수능이라는 그 시험 자체에 굉장히 무게감을 좀 두고 있는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 중에 하나죠. 학생들이 한날 한시에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아서 푸는 굉장히 공정한 시험이죠. 그래서 석차라던가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갖고 해외 유수 미국의 대학교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으로 한국 학생을 선발한다 이런 대학교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 아마 뉴스에 나와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다음 달에 수능 보고 그다음에 그 수능 점수 나오면은 수시 썼던 것처럼 정시를 쓰죠. 네, 원서 접수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네, 진학사랑 UA 두 곳 있습니다. 진학사, UA 두 곳 있는데 UA 어플라이를 이용하시면은 저희가 기도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대학교에 저희 사이트 통해서 쓰신 분들 모두 합격하세요라고 기도해 드리니까 이 어플라이 이용해 주시고 자 해외 대학교 가고 싶어요. 해외 대학교 가고 싶은 분들은 UA 글로벌이 있습니다. 똑같은 플랫폼이에요. 학생들이 자신들의 성적들을 입력을 하고 정보도 설치해서 적합하게 좀 어플라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UA 어플라이 많이 원서 접수하실 때 이용 바랍니다. 수능 대박 나시고요. 그리고 지금 고3뿐만 아니라 그 고등학교 3학년 밑에 있는 학생들도 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은 저는 고3 때까지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것들 좀 생각하고 있어요라는 학생들 있으면은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월 15일 날 설명회 있어요. UA 본사에서 광고 하나 드릴 테니까 UA 본사가 멀지 않아요. 서초 남부터미널에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있으니까 저희 설명회 UA 글로벌로 신청하셔서 오시면은 될 것 같고 신청 주실 때 저희 솔루트 에듀코에서 왔습니다라고 꼭 말씀 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특별히 또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음량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 해당 영상은 저희가 그 작년에 YTN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YTN 뉴스에 나왔던 거고 학생이 수능 성적으로 미국에 있는 여러 유수의 대학교를 지원을 해서 장학금 받아서 갔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개발자가 접니다. 개발자가 저고 이거 전 나오는 거 저예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보시는 게 저희 사이트인데 학생 여러 국가들의 그 정보도 있고 지금 여기 로체스터 공대 처장님께서 SAT나 원래 우리 미국의 그 기준으로 뽑았었는데 한국 학생들은 수능으로 뽑아도 되게 좋다. 수능으로 뽑았더니 학생들이 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 기준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어랑 수학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네, 국어 같은 거는 반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들
보았을 법한 그런 대학교들입니다. 이 등급은 뭐 제가 이제 임의로 나눈 거기 때문에 미국 등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나눠져 있구나라고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크게 나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에 있는 게 학교 등급이 학교를 제가 나눈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상위권의 대학교 갈수록 상위권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지 된다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 예일, MI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AT나 아카데믹 GPA 그다음에 뭐 AP, SAT 서브젝트 추천서 에세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되고 또 점수도 높아야 되고 퀄리티도 높아야 되고 이렇게 쭉 나눠놓은 거고 빨간색으로 된 것들이 저희 수능으로 받아주는 대학교들입니다. 네, 현재 약 60개교 정도 되고 있고요. 점점 학교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수능만 되느냐 그건 아니고 수능도 되지만 내신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수능이 높은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서 수능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지만 내신이 높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 수능보다는 내신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내신으로 가는 게 유리해요. 내신으로 어플라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학교에 따라 조금 이제 다이렉트 입학이랑 패스웨이로 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어 반영 과목 순서는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으로 이제 반영 비율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국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어가 1, 2등급이면은 공인 어학 성적이 면제되는 곳도 있어요. 네, 이거는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학 팩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제가 1년에도 수백 명의 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나는데 요구하는 게 좀 잘 안 섞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는 학교 랭킹도 높고 취업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등록금을 쌌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학교 랭킹도 높다, 그러면 학교 시설도 좋고, 훌륭한 교수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이거를 유지하는 비용도 굉장히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려면은 학생들이 그 내야 되는 튜이션, 등록금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래도 등록금은 낮았으면 좋겠는 반면에 이름 있는 학교 보고 싶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학교 랭킹이 높으면 높을수록 등록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야지 교수님들도 좋은 교수님 만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학생 개 중에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제 장학금이에요. 장학금을 좀 받으면은 원래 낼 수 있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라고 이제 성적표를 보면은 성적표가 장학금을 받지 못할 성적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또 어필을 하시죠. 우리 애가 그래도 머리는 되게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안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뽑는 기준은 페이퍼로 든 학생의 성적과 수능이라든가 토플, 아이엘츠 수치화되어 있는 규격된 그 폼 안에서 수치화될 수 있는 걸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뽑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로 학생들을 다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추천서라든가 에세이라든가 자기소개서를 받아볼게 라고 해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 쓰는 것들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어디까지나. 첫 번째는 학생이 갖고 있는 성적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높지 않으면은 높은 대학교 가기도 어렵지만 장학금을 받기도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들을 계속 발굴을 하죠. 발굴을 해서 등록금도 낮은 반면에 취업도 괜찮고 그다음에 괜찮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교들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학생들이랑 부모님들은 우리나라는 왜 그 대학교 랭킹도 이렇게 쭉 랭킹별로 나눠서 뭐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렇게 쭉 나누잖아요. 탑10을. 그리고 이 학교 내에서 어떤 전공이든 상관없이 등급에 맞춰서 가겠다. 이 학교만 가면 되니까라고 해서 학생이 하고 싶은 전공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그 학교 타이틀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학생이 힘듭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재수생을 1년에 한 200명 정도 만나요. 근데 재수생 중에서 그냥 학교 하나 걸어놓고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학고 반수라고 하죠. 학교를 걸어놓고 그냥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학생도 되게 많거든요. 전공은 학생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됩니다. 학생이 하고 싶은 거 적성에 맞는 거
그런 거를 좀 그래야지 4년 동안의 학업 기간에 학생이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성적으로 갖고 또 좋은 걸 취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좀 늘 염두에 두셔야지 될 것 같고요. 학교는 부모가 선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학교는 이꼴 등록금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 네. 학생이라는 성적이 그 미국 대학교는 렌즈가 굉장히 넓죠. 여기에서 이 학교도 갈 수 있고 저 학교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학교도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등록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아이가 저 연간 4만 불짜리 갈래요. 환율 높아져 4만 불 하면 지금 5,600만 원입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학비만 여기에다가 뭐 얹어지면 7, 8천 그냥 나올 텐데 이 학비를 학생이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을 수밖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는 부모님이랑 함께 상의해서 선택하게끔 하는데 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유학을 처음부터 물론 뭐 비용이 상관없어요라고 하면은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굳이 높은 대학교를 이렇게 가세요라고 말하는 편도 아니고요. 비용을 낮춰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한국에서부터 미국에 갔을 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은 비용은 두 번째로 좀 두시고 첫 번째 유학에 있어서는 너가 한국에서는 이러이러했는데 과연 뭐 미국이 됐건 영국이 됐건 캐나다가 됐건 그럼 오케이 내가 부모니까 너를 보내줄게. 그러면 너가 정말 잘할 수 있겠니? 나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 단계로 발전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님과 학생은 반드시 동기부여가 분명하고 학생이 성실히 할 수 있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플러스 기본입니다. 영어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영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면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미국에 가서 뭐 캐나다에 가서 영국에 가서 영어부터 하자. 그럼 영어부터 하는 건 이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학생은 영어, 그다음에 전공에 대한 이해,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를 좀 고르면 된다. 이게 전반적으로 함께 좀 부모님들이 바라보셔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코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코치님들이 또 부모님 역할을 대신해 주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다이렉트냐, 패스웨이냐, 편입이냐 이거는 학생이 갖고 있는 성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적이 좋지 않은데 저 무조건 상위권 대학교 다이렉트 입학할래 이거 안 맞는 거거든요. 성적이 안 되는데 갈 수 있는 곳은 지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떨어집니다.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패스웨이로 갈 거냐 아니면 이 학교로 갔다가 편입으로 갈 것이냐 이건 학생이 갖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스웨이는 뭐냐면 학생의 성적이 학교에서 원래 선발하는 조건에 다소 못 미칩니다. 이랬을 때는 학교에서 뭐 일단 우리 학교에 와서 한 학기에서 최대 3학기까지 학업하는 걸 보고 정규 과정으로 넘겨줄게 패스웨이 영어 해석하면 뭐 지름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전반적으로 가는 길이긴 하나 좀 안 되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좀 우회해 줄게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채팅창 잠깐 볼까요? 전체 음성을 부탁한다고 하네요. 제가 네 제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 건 아니죠? 네네 알고 네. 모두 음성을 해주세요. 네. 팀장님 하시는 거. 네네. 일단은 패스웨이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생이 성적이 좀 못 미칠 경우 이렇게 학교에 가서 한다라는 걸 말하는데 이 학생이 성적입니다. 영어가 아니라. 자, 조건부 입학이랑 패스웨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슷비슷하거든요. 뭔가 거쳐서 가는 것 같고. 조건부 입학은 뭐냐면은 학생을 선발할 때 해외에서 선발을 할 때 두 가지를 보죠. 첫 번째는 학생의 성적입니다. 두 번째는 영어이죠.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되니까. 근데 성적은 되게 좋은데 영어가 안 된다. 그럼 어차피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듣고 우리 학교의 본 과정으로 넘어와라고 조건이 걸리는 게 조건부 입학입니다. 이거는 다이렉트 입학이나 패스웨이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입학이 어떻게 보면 패스웨이보다는 조금 밑에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어가 충족이 되면은 패스웨이로 간 학생은 조건부 듣고 패스웨이 가는 거고 영어가 되고 영어가 부족하고 성적이 안 되는 학생 성적은 되고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영어 듣고 정규 과정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AT 많이들 들어보셨죠? 뭐 그냥 참고차 재미있는 얘기거리로 가지고 왔어요. 수능이 영어로 CSAT입니다. CSAT라는 CSAT인데 이 수능이 미국의 SAT를 대부분 참고해서 갖고 온 거예요.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할 때
카피 진짜 많이 모티브로 삼은 게 이제 미국의 SAT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는 내용을 저희가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이렉트 입학 좀 특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다이렉트 입학으로 가는 게 좋죠. 네, 맞습니다. 이왕이면 다이렉트 입학으로 가는 게 좋은데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면은 장학금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잘하는 학생이에요. 학생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장학금을 거의 뭐 전액 장학금까지 정액이나 반액까지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학금 범위가 굉장히 넓다. 대신에 상위권 대학일수록 조건이 까다롭고 요구사항이 많겠죠. 정규 입학이니까. 그리고 높지 않은 고교 성적으로 상위권 대학교에 도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수시나 정시 입학하는 것처럼 학생이 갖고 있는 성적으로 그 대학교에 바로 다르게 입학하는 거. 네. 이거는 미국의 모든 대학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상위권까지 모두 가능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단, 다이렉트로 입학을 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공부가 같이 한 학생들은 미국 세계에서 각국에 온 학생들, 미국에서 온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따라가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랭킹이 높은 대학일수록 비용이 좀 높아간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리고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입학했을 경우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성적이 안 나오면은 나중에 어차피 취업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충분히 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학생들은 성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저 그냥 패스웨이로 갈래 이런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성적이 되는데 어차피 여기 가서 처음부터 간신히 이 커트라인을 걸쳐져 있거나 이런 학생들은 음, 그 그냥 저는 패스웨이로 갔다가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친 다음에 정규로 넘어갈게요 라고 한 학생들도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플러스 이런 부분들을 위해 수능 전형 갈 수 있습니다. 자, 패스웨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패스웨이 도대체 이게 뭐지? 오늘 개념 확실히 좀 잡고 갑시다. 패스웨이는 학생의 성적이 다이렉트 입학,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다이렉트 입학에는 조건이 불충족하나 상위권 대학교 또는 중상위권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 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학생이 그 성적이 올리는 4.0 만점에 3.3이 패스웨이 입학이야, 정규 입학이야. 근데 이게 못 맞는 학생들 우리가 2.5까지는 받아서 3.5에 들어온 학생들이랑 어느 정도 수준이 맞을 때까지 학업을 하고 정규로 넘겨줄게라고 하는 게 이게 패스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나 어학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일부 나와요. 근데 장학금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패스웨이는 우리가 조건을 달고 들어갔잖아요. 저는 성적이 좀 부족합니다라고 학교도 인지를 하고 있고 학생도 그걸 인정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이 이 학업 과정을 잘 이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업 지원 관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조건이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나는 자신이 좀 없다. 나는 분명히 따라가는 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저는 패스웨이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웨이는 정규와는 다르게 어학이 있다는 조건에서 바로 입학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뭐냐? 학교 입학해서 1년 정도의 준비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준비 과정이 필요한 학생들은 큰 장점이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상위권 대학은 없습니다. 보통 패스웨이를 갖고 있는 학교들은 미국에서 72권 정도부터 72, 뭐 102, 150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72권 안쪽은 패스웨이는 없습니다. 자, 조건부 입학과 좀 구분이 되셨나요? 조건부 입학은 어학이 부족한 학생만 어학을 갖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입학한다. 이게 조건부 입학입니다. 자, 근데 패스웨이냐 정규 입학이냐 이거는 사실은 학교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학생이 결정하고 싶다고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성적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UIC입니다. 첫 번째 일리노이 시카고 저희 그 기생충의 그 누구죠? 최우식이랑 박소담 배우가 대문 앞에서 얘기하죠. 일리노이 시카고. 네, 그 일리노이 시카고 거기인데 여기 정규 입학이 4.0 만점에 3.2입니다. 4.0 그레이딩 스케일 3.2면은 보통 내신이
한 3등급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내신 3등급 나온 학생이 의외로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3등급 나온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거거든요. 잘하는 학생인데 내신 3등급으로 좋은 학교를 가기는 조금 어렵죠. 한국에서 인서울은 할 수 있겠으나 약간 전공도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내신보다는 정시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4.0 만점 3.0가 쉽지가 않아요.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4.0 만점에 2.0까지는 받아줄게. 유타 대학교 굉장히 핫한 학교 중에 하나죠. 인천 송도에도 있고요. 여기도 4.0 만점에 3.2가 정규 입학은 합격 노선인데 패스웨이는 4.0 만점에 2.0까지 받아줍니다. 즉 학생이 성적이 어, 이 패스웨이로 갈 건지 정규 입학을 할 건지 성적이 정해주는 거지 본인의 의지가 정하는 거는 안타깝지만 아니라는 얘기인 건 거예요. 예, 많이들 뭐 정규 입학이 좋으니까 갈 수 있는 거는 성적이 좀 말해주기 때문에 의지보다는 먼저 성적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나라 성적은 전부 다 등급으로 나와 있잖아요. 저 GPA 성적 환산하는 거 어려운데요. 솔루트한테 물어보세요. 솔루트 물어보시면 솔루트에서 저한테 전달해 줄 거예요. 우리 김땡땡 학생이 이렇게 성적표를 줬는데 GPA가 어떻게 되는 거나요? 그러면은 솔루트에서 저희한테 학생을 주시면은 저희가 환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솔루트에서 문의 주시면은 예,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의 내신은 과연 GPA를 몇이지? 요거 한번 쭉 한번 받아보셔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솔루트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저는 이 방법은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 칼리지 갔다 유니버시티로 편입하는 이 방법은 저는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패스웨이 대학교들이 점점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 갔다가 유니버시티로 편입하는 이 방법이 조금 그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으나 절대 없어지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비용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요즘같이 이제 고환율 시대에는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커뮤니티 칼리지 갔다가 유니버시티로 편입하는 방법 유학원들에서도 많이 추천해 주기도 하고 이거를 필수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커뮤니티 칼리지를 한번 뜯어볼게요. 저희가 장점만 보지 말자고요. 유학원들 가면 장점만 얘기해 주거든요. 특징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특징은 대학 교육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그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가 커뮤니티가 지역이잖아요. 지역 사회에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단기 학교, 단기 대학 정도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대학 병설 과정을 세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지역에서 너무 교육이 좀 낮은 것 같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좀 고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높지가 않죠. 네, 비용이 높지가 않고 유학을 알아보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유학을 알아보는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이 정도 대학교 보내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요? 이 학교는 바로 못 갑니다. 여기 갔다가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편입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학원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캐나다와 미국에 특히 많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에도 특히 많고요. 학비와 입학 조건이 낮아서 적분이 용이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성적을 잘 받아서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이에요.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퀄리티가 4년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고요. 커뮤니티 칼리지는 학생을 성적을 잘 줘서 유니버시티에 트랜스퍼를 잘 시켜야지 되잖아요. 거기까지가 커뮤니티 칼리지 역할이기 때문에 얘가 유니버시티에 가서 잘 따라가든지 말든지는 사실은 커뮤니티 칼리지랑 상관이 없겠죠. 뭐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학교에 보냈어라는 합격률 이런 부분들은 사례로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유학원들에서도 이 학교 갔다 여기 가서 편입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말씀들을 해주시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성적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UA 해외 사업팀에도 해외 대학교 좋은 대학교 뭐 UCLA, UC 버클리 이런 학교들 졸업한 학생들 막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다 트랜스퍼했어요. 커뮤니티 칼리지 갔다가 해당 학교를 트랜스퍼 했는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4.0 맞으면 3.9, 3.8 막 이럽니다. 근데 UC 가서 2.27, 2.19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왜 그래요? 못 따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현지에서 취업이 안 돼서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너무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되니까 쫓겨난 거죠.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 미국에서 UCLA에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된다더라. 이 원인을 그 얘기에 이야기의 원인이 뭔지를 보면은 학생이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됐다는 거는 그 학생은 기업체에서 이 학생한테 매력을 못 느꼈다는 겁니다. 성적이라든가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컨디션이 그 회사의 선발 기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학생이 비자가 없으면은 나갈 수밖에 없죠. 뭐더 있으면 불법 체류자입니다. 되면 나중에 다시 미국 못 들어가요. 나중에 당연히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에는 커뮤니티 칼리지는 지역분들이 모신 거잖아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들어가기 쉽다는 얘기는 나만 들어가기 쉬운 건 아닙니다. 다 들어가기 쉽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딱 고만고만한 수준의 학생들이 좀 있다라고 해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커뮤니티 칼리지 추천하지 않아요. 대신에 학비가 낮은 4년제 주립대학교들 되게 많거든요. 설명드릴 테니까 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갔다 가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요거는 동양인데 어, 요즘에 해외 대학교들이 한국 학생들 선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제력 되죠. 한국 학생 열심히 합니다. 시키는 대로 잘해요. 뭐 해외에 있는 미국 대학교들이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저기 저렇게 한국 학생들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 굉장히 선호하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네, 일본 학생보다 월등히 잘하죠. 중국 학생보다도 잘하고 그리고 국가 경쟁이 많이 올라왔고 어 그리고 또 이제 그 한국 학생들이 또 유학을 많이 좀 돌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문이과 구분이 너무나 뚜렷하잖아요. 성적 안 좋으면 전부 다 문과를 밀릴 수밖에 없는데 유학 갈 때는 문이과 구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유학하는 전공들이 뭐 약대, 그다음에 뭐 치대도 문이 많이 있고요. 수의대도 종종 물어보고요. 뭐 생명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기계공학, 스포츠과학, 에비에이션, 파일럿 이런 것들 한국에서 좀 들어가기 어려운 전공들 많이 물어봅니다. 그 장점이죠. 단점은 항상 첫 번째 단점은 비용입니다. 비용이 좀 높다. 네. 자, 지금 이제 연말이고 연말로 다가가고 다음 달 수능이에요. 자, 현재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의 원하는 대학과 전공에 그 성적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3등급 컷인데 지금 한 3.5등급 정도 나오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어, 노력을 계속 해야겠죠. 예, 남은 한 달, 남짓 남은 동안 열심히 하시고 봤는데 서울 시립대 커트다. 서울 시립대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 대학교 랭킹 탑10 정도에 들어가잖아요. 서울에서. 서울 시립대 커트다. 또 지방으로 갈 것 같은데 지방으로 간 것도 좀 그거 한데 문과가 유력하다.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은 나중에 우리 학생이 어른 되고 성장해서 어 아빠 어느 학교 나왔어요? 엄마 어디 학교 나왔어? 그 대학교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 지금 벚꽃 엔딩이라고 하죠.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들이 점점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예전에 저도 이제 대학교랑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학교들을 많이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많이 도는데 황량하다고 해야 되나요? 캠퍼스 주변에 상권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 학교에 학생들도 많이 없는 학교들도 되게 많고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올해 내년 2025년도까지는 재수생들도 많이 이제 넘어 학생들이 있어서 수능을 보는 인원은 50만 명 정도는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올해 지금 태어난 인구가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네요. 인구가 지금 1보다 안 되잖아요. 0.86인가 0.87인가 그렇죠. 그러면은 대학교는 점점 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또는 문과 취업 안 되고요. 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방 가서 나 어학연수 가고 인턴십 할 거야. 뭐 코업 뭐 할래? 다 돈이에요. 네, 어학연수는 더 이상 매력이 아닙니다. 네, 어학연수가 매력적인 세대는 이미 10년 전에 졸업한 학생들한테 끝났습니다. 어학연수 가서 영어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야지 그 절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영어 잘하는 학생들 많이 있고요. 어,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좀 지방대학 유력한 학생들은
방향 설정을 좀 제대로 하셔야지 되시고 학생의 적성과 전공을 좀 탐색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에 좀 집중을 하시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유학이 학생에게 새로운 동기부여 희망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허황된 꿈을 꾸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뭐 솔루트라든가 솔루트랑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UAE 쪽에다가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있는 그대로 팩트로 학생들한테 방향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UAE를 믿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UAE가 유학원이 아니라서 어, UAE 왔어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인데 저희는 얼마를 받는지 학생이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를 받는지가 다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대학교 쓰는데 어떤 대학교는 뭐 11만 원, 어떤 대학교는 15만 원 나와 있거든요. 부모님도 한국 분도 의심이 많으세요. 정말 이거밖에 안 맞나요? 예, 정말 그거밖에 안 맞습니다. 정말 그거밖에 안 맞으니까 편하게 접근하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네. 저희가 지금 약간 유학계를 좀 이렇게 기준을 스탠다드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급 컷인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작년 2등급 컷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공계만 좀 넣어놨어요. 네. 왜 이렇게 넣어놨냐면은 이 학생들이 많이 저희 이 학교 다니다가 그러니까 많이 오는 학교 출신 학교들 넣어놓은 거예요. 3등급 거. 잘 되는 전공인데도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네. 간호보건 계열 많은 것 같고 IT 계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작년에 YTN 뉴스 팍 나오면서 뭐 뉴스 네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죠.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대학교들한테 처음에 네, 프로포즈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쭉쭉쭉쭉쭉 들어와서 지금 송도에 있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도 지금 수능으로 받고 있고요. 미국의 뉴욕주립대학교라고 하면은 뉴욕주립대학교가 혹시 몇 개인지 아는 분 계신가요? 네. 뉴욕주립대학교가 미국에 64개가 있습니다. 64개가 있고 송도 캠퍼스까지 넣으면 65개예요. 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9분이시네요. 네. 어, 그 6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빅4 뉴욕주립대학교 빅4라고 한다면은 빙햄튼, 스토니브룩, 버팔로, 알바니 이 대학교인데 이 대학교들이 수능으로 학생들을 받기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반이랑 스토니브룩은 받기로 했고요. 예, 빙햄튼이랑 버팔로는 수능으로 받는 거를 초입기에 들어가서 아마 올해부터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 로체스 공대 오레곤 대학교 이런 데 다 받고 있고요. UC 리버사이드 토론토 대학교도 다 받고 있습니다. 수능으로 받는 대학교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미지만 기억하세요. 필요하신 분들 사진 찍으셔가지고 이미지만 기억하시고 수능으로 받는 대학교 중에서도 수능으로만 선발하는 대학교들도 있고 수능이랑 내신이랑 같이 보는 대학교들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능으로 받는 대학교 중에서도 수능 영어가 2등급이면 토플이랑 IELTS 면제해 주는 데들도 있고 인터뷰를 보내야 되는 데도 있구나. 인터뷰 뭐냐면은 수능에는 리스닝이나 리딩만 있습니다. 라이팅이랑 스피킹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쓰기를 잘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인터뷰를 볼 거야라고 하는 대학교들이 로체스터 공대, 오레곤 대학교, 유니온 대학교, 디킨슨, 트리니티, 뭐 마운트 홀리오크 이렇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들어본 학교들도 있죠. 근데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들입니다. 마운트 홀리오크는 그 힐러리 여사의 모교이기도 하고요. 네, 네. 리버럴 아츠 대학교들인데 요즘에는 그래 리버럴 아츠 대학교도 조금 인지도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리버럴 아츠 대학교는 미국에서 이제 그 석박사 과정이 없고 학부 과정만 있고 연구 중심의 학생과 교수의 그 레이시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10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교육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수능 플러스 내신으로 뽑는 대학교들은 델라웨어 템플 대학교, 그다음에 UIC, USC, 아델파이,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신이 낮더라도 수능을 반영할 종합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일단 수능이 반영됩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능 100%로 뽑던지 수능이랑 내신을 뽑던지 일단 다 지원하고 보는 것 같아요.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이제 나왔던 지원자들인데요. 오른쪽이 이제 전공들이에요. 어때요? 네, 전부 다 이공계죠. 네. 경영학 여기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공계. 약대, 금공, 생명, 기계, 전기전자
경영정보 시스템, 화학, 그래픽 디자인. 네. 취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대 인기는 작년에 어마어마했고요. 올해도 이미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10월 29일 날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설명회가 또 있습니다. 저희 본사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문의가 되게 많아요. 예. 약대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약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의료 계통에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약회사나 뭐 의료 보건 기관의 연구원으로도 많이 가고요. 컴공은 쓰이는 분야가 너무 넓죠. 예, 생명공학도 넓고 기계공학도 기계공학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공학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기전자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반도체에 갈 때 전기전자학과가 되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 종사자들이 지금 계속 부족 현상을 겪고 있잖아요. 심각하게. 그래서 전기전자 공학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영정보 시스템 굉장히 흥미로운 전공인데, 경영정보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정보 시스템, 뭐 기술경영학과 다 비슷한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경영이랑 그 CS 계열, 컴퓨터 사이언스 계열이 BS 계열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공계가 취업이 잘 되는 건 알겠는데 경영학과 성향이 좀 강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제가 이런 종목을 추천합니다. 경영을 베이스로 해서 데이터를 다룬다던가. 제가 여기 왔는데 여기 대표님 방이거든요. 대표님 방도 되게 좋은데 저희 에듀코에 제일 부러운 거 하나 있어요. 책? 제가 책이 요거 하나 이거 제목 보고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게가 되는가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데이터 정보 시스템 학과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경제학은 보통 금융 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경영 경제 쪽은 금융 스타트 셀러리가 높죠. 항공조종, 항공조종은 우리나라에 들어가기 좀 어렵죠. 네, 수학과,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숫자가 쭉 나오는데 약대나 뭐 생명공학 이런 전공들이 센 학교들로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한다. 취업이 굉장히 많이 보장이 되니까. 네. 이건 준비하는 방법인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학을 고민을 해봐야지. 그러면 솔루트나 UA에다만 물어보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루트에 많이 물어보세요. 네. 네. 포인트 제가 서머리 해놨어요. 학교 랭킹보다 전공이 중요합니다. 이과 성향이 제로가 아니고서 이과를 추천합니다. 경상계열 희망자는 전공 랭킹보다 학교 랭킹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영학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전공 랭킹이 아니라 학교 타이틀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 대학교 가는 거 전부 다 취업 잘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턴십이라든가 OPT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OPT가 왜 이공계로 가냐고, 왜 스템 계열로 많이 가라고 하냐면은 스템 계열은 OPT가 36개월이에요. 꽤 길죠. 그렇기 때문에 OPT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능 전형 중에서 약대입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제 작년에 약대 제일 많이 갔던 사우스다코타 주립대학교 사이트에서 그대로 발췌해 온 거예요. 네, 수능 지원자들은 이제 영어랑 수학이랑 두 과목 평균이 약 3.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약대에 입학을 할 수가 있는데, 약대는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총 6년입니다. 2년의 프리파머시 과정, 그다음에 4년의 팜디 과정을 거쳐서 그 약대를 약학 전문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학교 사이트에 있던 거 그대로 강조를 좀 드리고, 에버리지 스타팅 샐러리가 11만 8천 불이면은 요새 환율이 1,400원이니까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한 1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6천 정도 됩니다. 네, 1억 6천 정도 되고요. 1억 6천 넘을 것 같은데. 되고, 잡 플레이스먼트 레이트, 취업률이죠. 취업률이 100%입니다. 네, 100%고 취업 다 돼요. 온타임 그레이드. 그래서 언제 졸업하느냐? 91.3%가 제때 졸업합니다. 넷플릭스 패스 레이시 97.3%. 넷플릭스는 북미 약사 자격 시험입니다. 미국 학생들이 마지막에 이제 이거 왜 중요하면 이거 봐야지 이제 자격증도 취득하고 여기 있어야 취업 잘 되는 거니까. 스콜라십 어워드 그 애뉴얼, 그러니까 연간 장학금을 받고 다닌 학생이 177명입니다. 자, 근데 이게 적은 건가 많은 건가 헷갈려요. 자, 클래스 사이즈 볼게요. 클래스 사이즈 65명입니다. 65명 곱하기 4 몇 명이에요? 260명이죠. 260명 중에서
177명이 장학금을 받고 다닙니다. 굉장히 숫자가 높은 거예요. 사우스다코타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100% 시험 100% 이제 졸업 공부 잘해서 100% 취업을 하고 그 스타팅 셀러리가 11만 8천 불이다. 예,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그래서 약대를 가는 거예요. 그럼 영국도 되나요? 영국이랑 약대랑 차이가 좀 있어요. 영국은 공부 학업 기간 1년 짧은데 스타팅 셀러리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전이 5천만 원 정도 되죠? 네, 1년 정도 짧죠? 네, 사실 제 옆에 저희 그 수석 컨설턴님 영국 정말 전문가거든요. 제가 모시고 싶은데 어, 그 네, 다음 기회에 한번 모셔서 네,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영국이랑 미국이랑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은 학업 기간도 1년 짧지만 스타팅 셀러리가 5천만 원 정도니까는 미국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로 지금 계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은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미국을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네. 약대는 총 2년의 예비 과정과 4년의 과정이 있는데 2년 예비 과정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지 여기 넘어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제가 2년 동안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으라고 이제 저는 믿지만 혹시 모를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약대 가는 학생들만 어쨌든 약대 2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약대 본대 넘어가야 되잖아요. 약대 준비한 학생들만 저희 UAE에서 어 팜메디 그 학업 준비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프리파머시 하는 2년의 기간 동안 학업을 잘 지도받아서 약학 전문대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예, 사우스다코타 가면은 22만 불 정도 들어갑니다. 사우스다코타는 학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이제 보신 화면에서 이거는 이제 그 약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비 계산인데 한 14,000불에서 15,000불이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고 기숙사랑 식비가 8,000불입니다. 하면은 23,000불 정도 돼요. 연간 뭐 공부하고 기숙사 식비 다 들어가서 그래서 다른 학교들보다 여기를 많이 가는 거예요. 다른 학교의 비용이 거의 절반이죠. 절반에 못 미치는 학교들도 꽤 많이 있고요. 자, 뭐 컴퓨터, 기계, 전기, 전자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어디 가느냐? 로체스터 공대, 유타대학교, UIC, 아이오와 제력대학교, 테네시 공대 많이 간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리스크리닝 저희가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프리스크리닝을 적극 활용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프리스크리닝은 지원하기 전에 저희한테 사전에 성적표를 제출을 하면은 너가 만약에 지원하면 떨어질 것 같아, 붙을 것 같아, 또는 장학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라는 걸 저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적극 활용하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로체스터 공대 이제 수능으로 지원해 합격한 학생들 사례인데 보시면은 어, 로체스터 공대는 수학이랑 영어만 봅니다. 영어가 1등급이고 수학이 3등급이에요. 합격입니다. 국어가 4등급이고 그 탐구 영역이 5등급이지만 제일 반영 과목이 영어고 제2 반영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산해서 평균 수능 등급이 2등급이 합격입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말씀드려서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로체스 공대는 그 SAT 내야 되는 곳이에요. 토플이랑 필수고 내신으로 4.5등급 미치면 탈락입니다. 근데 수능으로 지원해서 영어 1등급, 뭐 수학 3등급, 그러니까 즉 한 2.5에서 3등급 정도 되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로체스 공대는 저희 12월 17일 날 저희 그 12월 17일 날 저희 코엑스에서 유학 박람회 있거든요. 그때 오시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좋아요.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학비가 너무 높아. 5만 2천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현재 돈은 한 7천만 원 돈 되는 것 같은데 굿뉴스는 뭐냐면은 수능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으로 지원 합격한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으로 10,000불의 장학금이 전부 다 나갑니다. 4년 동안. 이거는 큰 혜택이죠. 그리고 학생이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높다라고 한다면은 최대 2만 불까지도 장학금을 주기로 저희랑 이제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능으로 지원 학생들은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인턴십 연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취업이 되게 용이하고 여기 취업 그 공대라든가 이런 데 취업률이 95%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뭐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거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바니도 많이 가는데 알바니는 로체스터 공도의 학비가 절반이죠. 예, 알바니 그 저희 사이트 보시면은
있는데 알바니는 저희 지원하는 학생 중에서 장학금을 10,000불 이상씩 많이들 받아가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바니는 경영학과 쪽으로 많이 가는데 알바니가 경영이 좀 잘 되어져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바니는 수능 영어 2등급이면은 토플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내도 됩니다. 1등급 아니 2등급에 낮춰졌어요. 네. 요거 작년에 이제 15,000 받았던 거.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4년 내내 나오는 겁니다. 4년 내내 총 이렇게 42,000불이네요. 곱하기 4년 하면은 42,000불의 장학금이 나옵니다. 42,000불 곱하기 1,400원 하면은 얼마예요? 5,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조건이 있죠. GPA 2.5 이상 유지하셔야 되시고, 근데 보통 이거보다 더 넘어요. 현재 취업하려면은 3.0은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테네시 공대는 저희가 이제 여기 공대잖아요. 아무래도 공대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공업 이런 거 되게 좋은데 제가 추천한 이유는 요 자동차 비큐어 엔지니어링이 초봉이 9만 불이에요. 1억이 넘습니다. 기계공학 중에서도 특히 여기가 비큐어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셉니다. 여기에서 아버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 브랜드 넘어가는 거 있나요? 없죠. 네,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현대 기아도 들어가 있고요. 뭐 롤스로이스, 포르쉐, 토요타, 아우디, BMW, 벤츠, 혼다, 닛산, GM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학교 테네시 학교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은 사례들도 있죠. 장학금이 여기 학비가 26,000불인데 작년에 저희 수능으로 지원한 학생이 장학금을 어, 매년 16,000불 4년 동안 매년 16,000불을 그러니까 10,000불 내고 다니는 겁니다. 네. 이런 거 진짜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여기 나와 있죠. 2022년도 1월 7일 날 수능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스타코타 주립대학교에 있고요. 사스타코타 주립대학교는 제가 약대랑 에비에이션 굉장히 추천합니다. 사스타코타 주립대학교 제가 많이 보냈는데 한 40명 정도 보냈거든요. 총 한 40명 좀 넘게 더 보낸 것 같은데 여기 가서 학생들 다 만족하고요. 에비에이션 빼놓고는 다 이 학교 졸업하는 것 같아요. 에비에이션 여기 갔다가 그 UND나 엠블리들로 트랜스퍼하는 학생들 종종 있거든요. 그 면장 그 파일럿 비행 시간 채우기 위해서. 음. 근데 약대라든가 뭐 컴공 경영학과는 그냥 여기 있는 학교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학비도 되게 쌉니다. 평균 학비가 12,000불이에요. 그리고 기숙사랑 다 해서 근데 여기서 장학금도 나와요. 5,000불 내외로. 네, 수능 영어 수능 시험하면은 그 학생들 영어 성적도 면제해 주고요. 항공대가 있다는 것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행기 뜨고 내리면은 시끄러워서 못 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여기가 이제 그 캠퍼스 타운이에요. 캠퍼스 타운이고 이 사우스다코타 위치한 곳이 수폴스라는 지역인데 수폴스에 인구가 35,000명입니다. 35,000명인데 학생 15,000명, 교직원 5,000명, 그리고 나머지 15,000명 교직원 가족들 뭐 이렇게 해서 옹기종기 예,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요. 백인 비율이 굉장히 높고 거의 대부분이에요. 순박하고 착합니다. 저희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도착해서 그 성인이니까 학생이 담배를 피려고 찾아봤는데 캠퍼스 담배 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 밖으로 담배를 피기 위해서 학생이 진짜 의지도 진짜 대단하죠. 30분을 걸어 나갔습니다. 30분을 걸어 나가서 캠퍼스 밖으로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천천히 세워서 저 담배 피운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굉장히 그런 뭐 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에비에이션. 뭐 항공 약대만 전 추천을 좀 하고요. 학교에서는 물론 공대도 괜찮고 비즈니스도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공대는 좀 다른 학교 이 코업이 중요하니까 딴 데 가면 좋을 것 같고 경영도 마찬가지 코업이 중요하니까 근데 라이센스 따는 거 있잖아요. 항공이나 약처럼 이렇게 라이센스 따는 거는 굳이 학비에 돈 많이 들 필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템플대학교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구나. 템플대학교도 수능으로 지원을 가능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템플대학교에 추천하면 여기 MIS가 세요. 그다음에 MS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요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즈니스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IS가 접목된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도 이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다루잖아요.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뭐 배우나요? 네, 데이터 관련된 거 배웁니다. 데이터 추출해서 계산하고 적용하는 것들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델라웨어 대학교도 가능하고요. 델라웨어 대학교는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랭킹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대통령이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델라웨어 대학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화학과가 굉장히 셉니다. 케미칼 엔지니어링 미국 전체 7위예요. 어마어마하게 센 겁니다. 맞아요. 뒷봉스,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뒷봉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 네. 저희 그 오디션 부장 역시 너무, 네, 너무 많이 아셔. 뒷봉이 있어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델라웨어 화학과가 굉장히 세고요. 작년에 저희 화학과 간 학생 한 명 있어요. 수능 지원해서 되게 어려운데. 미국에서도 화학과 갈래 합격 등급 컷은 여기 이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 안에 박스 맨이 끝선에 붙어 있어요. 근데 저희 갔습니다.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좋은 학교고요. 학교 굉장히 큽니다. 학교 내에 버스 노선이 무려 17개가 다닙니다. 학비가 24,000불이고 장학금도 잘 나옵니다. ISU 저희 쪽이요. 저희 한국 독점이에요. 지금 설명드리는 그 ISU 주립대학교. 네. 학업량이 너무 많은 게 좀 단점이에요. 과연 단점일까요? 글쎄요. 1차적으로는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2차적으로는 그만큼 많이 배우고 학업량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많이 선호하죠. 네. 네, 이건 한국유립대학교인데 그러니까 한국유립대학 뉴욕주립대학교가 미국의 스토니브룩이라는 뉴욕주립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온 멀티로 띄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토니브룩도 올해부터 수능 갔습니다. 아직 올해부터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예상 등급 컷은 3.5등급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합니다. 지원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뭐 저 예상이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빙햄튼 빙햄튼도 올해부터 이제 신규 수능 도입 대학이고요. 네. 지금 스토니브룩, 빙햄튼, 이런 데들은 굉장히 좀 센 대학교들이죠. 네. 어, 인터뷰는 이런 거 물어봅니다. 뭐 자기소개, 그다음에 학업 관심 있는 분이 무엇인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지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지. 이거 뭐 공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능력을 좀 보겠다, 너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하는 대학교에 이게 녹화돼서 전달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이제 등급인데 보통 3, 4등급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 내신은 5, 6등급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에듀코 학생들 진짜 많이 보냈어요. 이거 에듀코 코치님들 좀 선생님들, 그다음에 부모님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이거는 절대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한테 합리적인 비용을 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라고 전 이걸로 보낼 것 같아요. 전 이제 그 조카도 이렇게 보냈어요. 사촌 동생이랑. 자, 미국 주요 주립대학교 신입학 조건인데 4.0 만점에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서 신입생으로 우리 뭐 오려면은 4.0 만점에 2.5 이상 갖고 와라고 하는데 이게 의외로 어려워요. 보통 이제 수능 내신이 4, 5등급인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50위에서 20위, 200위권 사이고요. 100위권은 3.0 요구하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대학교에서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들은 편입생으로 간주되어서 대학에서 받은 학점으로 편입 입학 결정이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학생이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 등록해놓고 그냥 주구장창 수능만 공부하는 겁니다. 반수한다고. 근데 대학교에서 만약 그 학생이 그냥 그 학교를 다녔더라면 그 학점 갖고 더 좋은 학교 분명히 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도 미국에 갈 때 편입으로 쓸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얘기 뭐냐면은 어, 온라인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온오프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제가 지금 온라인 학점도 인정받습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저한테는 좋은 장점입니다. 온라인 학점 인정되나요? 이게 더 이상 뭐 논란거리가 아니죠. 당연히 됩니다. 즉, 우리나라 온라인, 사이버 대학교라든가 뭐 온라인 학점 은행제라든가 여기서 받는 학점들도 미국에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대학교에서 학점을 24학점 이상 듣게 해서 학생들 넘깁니다.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게 이거예요. 요즘 굉장히 이거는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학생이 어,
그럼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시간은 비용을 절약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왜 경기대인가요? 지금 벌써 저희가 경기대 한지 7년 됐는데 에듀코에서도 많이 갔어요. 그렇죠? 에듀코에서 많이 갔고 좋은 데도 많이 갔고 그렇죠? 네. 어떻게 되냐면은 네, 미국 대학교에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미국 학점 평가 기관인 EC나 웨스에 넘깁니다. 그러면 이 평가 기관에서 경기대학교는 한국에 있는 학교이고 여기는 인정해 주는 게 맞아라고 해서 이렇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학생 지금 소리가 안 나가고 있죠? 네, 됐습니다. 잠시만요. 이 학생은 이제 경기대에서 이제 먼저 학점을 인정받고 어, 2학년 2학기로 입학을 해서 지금 3학년이에요 벌써. 3학년 2학기가 이제 졸업 1년 남았어요. 작년에 갔습니다. 작년 9월 달에 가고 1년 지났잖아요. 이제 10월 달 됐으니까. 근데 내년에 졸업이에요. 2년 만에 졸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학생은 경기대학교에서 두 학기 48학점씩 두 학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48학점을 안고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로 간 거죠. 그러니까 1년만 공부하면은 졸업입니다. 2년만 공부하면은.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지 학생이 가서 이제 성공적으로 잘해서 동생도 갔어요. 네. 많이 갔는데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서 에듀코 학생들도 예, 꽤 있습니다. 예, 많이 가요. 전공이랑 상관없이 많이 갑니다. 네. 대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수업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로 하고요. 예, 24학점 든 학생도 있고, 제가 가고자 하는 학교는 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인데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30학점 늘어야 되니까 두 학기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에 개강이 있습니다. 11월 10일 날 경기대학교 개강 있고 종강일은 3월 3일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 경기대학교로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토플이나 IELTS 만들어서 미국 대학교를 편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토요일 날 친구 추가 있으시니까 카카오 친구 추가하시고 UA 글로벌로 해주시고 꼭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희 에듀코에서 왔어요. 솔로트 유학 통해서 왔습니다. 꼭 말씀 주세요. 그럼 저희가 더욱더 이제 지고 신경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했죠. 그냥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 수능 5등급 이하 되는 학생들은 일단은 그냥 아예 말씀하십시오. 논외로 네, 말씀하세요. 네, 김성호 코치님 말씀하세요. 네, 그 수능 5등급 이하 되는 아이들은 그냥 논외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자, 소리가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수능 5등급 이하 되는 학생들은 조금 많이 힘들겠죠. 5등급보다 낫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5등급보다 미치면 사실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 학생은 제가 가장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그 온라인 학점을 취득을 해서 편입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네. 근데 그게 사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학생이 성적이 좋아서 뭐 수능이나 그 내신으로 그 학교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가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경기대 학점을 듣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9월 달까지 그냥 있느니 예, 그냥 듣는 애들도 되게 많습니다. 혹시 그 검정고시를 합격한 검정고시로 이제 한 학생 같은 경우에 유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네, 검정고시 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 검정고시잖아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자체가 고등학교 그 졸업장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 학교에서는 어, 미국 검정고시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 검정고시 GED라고 하는데 그거 인정해주지 않는 곳들도 있고요. 그건 인정해주는데,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려서 한국 검정고시를 인정해주지 않는 대학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검정고시면은 그 자체로도 지원할 수 있는데 안 되는 대학교들은 좀 리스트 제외한 다음에 검정고시 플러스 어학 성적 이 두 가지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검정고시랑 약간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그럼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학생은 검정고시 받아주지 않으면 수능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네네네. 근데 수능이 좀 잘 못 나왔다. 그런 학생은 검정고시 점수가 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검정고시 점수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수능 점수 좀 받아봐야지 될 것 같아요. 수능이 뭐 한 평균 한 3등급 정도 나왔다 그럼 수능으로 지원하는 게 맞고요. 3등급이 아니라 뭐 4, 5등급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검정고시 점수를 비교해서 검정고시 점수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질문이 지금 아까 아무래도 이런 방법이다 보니까 등급이 높은 대학들은 아직은 그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 네. 미국 대학들 추세가 그 약간 랭킹이 높은 대학들도 조금 이런 식으로 뽑는 추세일까요? 어떤가요? 수능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이제 뭐 인서울 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사실 이 방법을 쓰는 건데 미국도 사실은 높은 대학들은 사실 더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하기 마련이긴 한데 어떻게 뭐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이 허들을 좀 낮춘다던가 그런 분위기인지 궁금해서요. 일단은 지원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좀 눌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되려 예년 수준을 넘어선 학교들도 있는데 수능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학교는 제가 볼 때는 50위권 안쪽에는 그 NYU 있어요. 그 뉴욕 대학교 배우 이서진이 나온 그 NYU 거기는 수능을 반영을 합니다. 미국에서 50위권 안쪽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로체스터 대학교가 있었었는데 로체스터 대학교가 지금 올해 수능을 볼지 안 볼지 고민 중에 있고 그리고 그 50위권 안쪽에는 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50위권 안쪽에는 이제 현재는 NYU랑 로체스터 대학이 두 곳만 있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위 버팔로 빙햄튼 델라웨어 대학교 스토니브로 여기는 70위권이거든요. 70위권이면 낮진 않으니까 여기도 이 학교들의 평균 한국 재학생 수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많이 가는 곳이라서 여기 정도면 그래도 만족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채팅도 들어왔네요. 그러네요. 번외 질문일 수 있는 거라고 주셨다가 질문 주셔도 되는데 아니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시고요. 네네네. 저희 그 UA 솔루트 유학으로 물어보시고요. UA 쪽으로도 물어보신 다음에 꼭 알려주세요. 저 에듀코 소속 직원입니다. 솔루트 유학 통해서 연락도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필요하신 있으시면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신청해서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저희 설명회 있고요. 다다음 주 토요일 10월 29일에도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쪽으로 설명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UA 글로벌 검색해서 신청해 주시고 거기 비고란에다가 솔루트 에듀코 직원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된 것 같은데 종료할까요? 네, 맞지. 제가 이걸 키면 소리가 같이 들려가지고. 네, 그러면 이만 좀 마치도록 같이 종료하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좀 뜻깊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